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몸속 진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액을 관리해야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진액 관련 영상도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진액을 보충할 수 있는 식사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식사법을 잘 지키시면 진액 보충은 물론 건강과 다이어트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도움을 즉각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요요가 오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도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경험 말이죠. 오늘은 한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수년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최근 5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셨어요. 그것도 근육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무관 식세끼 식사법 덕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 식세끼 식사법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 3끼를 잘 먹되 식사 시간 외에는 물을 제외한 어떤 간식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방법의 건강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식사법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우리 몸의 청소 모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소화하고 흡수하는 모드, 운동할 때는 운동 모드, 휴식할 때는 휴식 모드죠. 그런데 이 휴식 모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도 중요한 휴식이에요.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면 우리 몸의 청소 모드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 청소 모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사 후 인슐린에 의한 혈당 조절이고 두 번째는 공복 상태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라 불리는 자가포식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때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액 속 당분을 세포로 이동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청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간식을 먹으면 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또 먹을 게 들어왔네? 에이, 모르겠다. 일단 빨리 저장해버리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이에요. 두 번째 청소 모드인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마치 도로 보수공사와 비슷해요. 차량 통행이 적을 때 도로를 보수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혈관에 영양분이 적을 때 세포를 수리하고 톡소를 제거합니다. 이 오토파지 효과는 정말 대단해서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적은 양의 간식이라도 자주 먹으면 이 청소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관 식세끼 식사법의 두 번째 장점과 연결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식간에 간식을 먹지 않으면 위와 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식사 때 소화 흡수 모드를 더 잘 활성화할 수 있죠.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직장인이 퇴근 후에 쉬고 있는데 상사가 전화해서 김대리 미안한데 10분만 일 좀 해줘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분이면 될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위와 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3번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게 자연스러운 기관입니다. 이렇게 무관 식세끼 식사법을 실천하면 우리 몸은 내 주인은 하루에 딱 3번만 나에게 일을 시키는구나.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쉬게 해주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의 소화 흡수율이 확 올라가죠. 무관 식세끼 식사법의 네 번째 장점은 바로 정신기능 개선입니다. 이 방식을 실천하면 불안장애, 우울감 등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혈당 변동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심하게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심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예민함,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죠.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 도파민 회전율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 물질로 불안장애, 우울증, 인지기능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슐린은 혈관 속의 혈당을 세포 조직으로 밀어넣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청소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청소가 안 된 집에서 계속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울하고 처지겠죠.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무관 식세끼 식사법을 철저히 실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덜 처지며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식욕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입니다.
이 강력한 욕구를 잘 절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해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장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무관식 세끼 식사법이 어떻게 근육 감소를 막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 놀라운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세끼 식사 외에는 간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간식이라도 심지어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간식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간식이라도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계속 작동시켜 휴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사량은 자신의 체중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저체중이라면 세 끼를 충실하게 먹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되 식간의 공복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끼니 때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과체중이라면 식사량을 정량 1인분 식사의 50에서 70% 정도로 줄이되 식간은 물을 제외한 어떤 것도 먹지 않고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식사량을 정량의 40% 이하로 줄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진액 저장고도 줄어들고 나중에 필연적으로 요요가 오게 됩니다. 셋째, 이 방법은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속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톡소 배출에 필수적이므로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다섯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여섯째, 식사의 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록 간식은 먹지 않지만 세끼 식사는 영양 균형이 잡힌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키세요. 일곱째,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를 포함한 꾸준한 운동은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술, 담배, 초가공 음식 그리고 지나치게 맛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놀라운 효과와 장점들,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무관식 세끼 식사법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특정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게 됩니다. 무관식 세끼 식사법은 단순히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을 잘 보려면 배점이 높은 과목들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무관식 세끼 식사법은 바로 그런 고배점 과목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식사 방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유행 식단들이 있지만 그런 식단을 따르면서도 중간중간 간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무관식 세끼 식사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몸의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고 공복 시간을 늘리면서 우리 몸의 청소 모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화력과 흡수력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와 장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줌으로써 다음 식사 때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덜 처지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욕이라는 강력한 본능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무관식 세끼 식사법의 또 다른 장점은 요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끼니를 거르는 방식의 다이어트와 달리 이 방법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체질이나 체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고 도움이 됩니다. 저체중이든 과체중이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보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이 놀라운 여정,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은비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